이준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매번 제가 지나다니던 또 골목에서 이렇게 유세하니까 기분이 참 색다릅니다. 사실 이번 선거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계엄 사태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의 종지부를 찍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선거입니다. 저도 20대로 돌아갔을 때 선거할 때마다 항상 고민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아무리 선거 자료를 찾아봐도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20대이던 시절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계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려고 봐도 도저히 공약집에도 어디에도 젊은 세대의 미래 아젠다가 다뤄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4,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극한의 대립을 양 진영 간에 봐왔습니다. 법조인 출신들이 계속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매번 나오는 얘기가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면은 상대방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나를 지켜줘야지만 방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또 누군가는 방탄하면서 뉴스 전면을 도배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저는 그래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연금을 놓고 벌어진 거대 양당의 야합을 보십시오. 이 야합대로 따르면은 상품 구호는 그럴듯하게 붙였습니까? 더 내고 더 받기식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얘기지만 더 받는 건 누구냐? 당장 연금 수급 연령에 다다른 기성세대가 바로 더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야 될 것은 누구냐?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직 연금 받으려면 4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세월이 남은 사람들이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합의를 굉장히 무책임한 뿐더러 대한민국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여기서 6호선 타고 태릉 입구 가서 7호선 타고 마들역까지 가면 거기가 제 고향 상계동입니다. 그 상계동에 사는 많은 신혼부부들은 1980년대, 90년대 본인들이 외식갈 돈 아껴가지고 아니면 입을 옷을 아껴가지고 내 자식들에게는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그런 세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에게 교육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하고 기회가 열려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노원구 상계동에 있던 어느 가족의 어린아이가 과학고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리고 나중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정치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꿈이 살아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 만약에 부담져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세대가 부담지겠다. 그 마음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40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민연금 냈던 만큼 제가 내면은 저도 국민연금 받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정치인으로서 하나의 개인으로서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 저희 개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연금을 구연금으로, 앞으로의 연금을 신연금으로 분리해서 지금 기성세대가 조금 더 미래 세대를 위해 부담을 지겠다는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야 간의 야합 때문에 아직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생애 주기에 3천만 원 가까운 손실을 안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정당이,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자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금 당장 본인이 평소에 취약했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 표를, 기성세대 표를 받아와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올 돈으로 기성세대에게 내표를 하는 야합을 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내표는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번의 TV토론 다 보셨을 겁니다. 그 TV토론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께서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에 투자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간병비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건강보험이 몇 년 뒤부터 30조씩 적자인데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그런 지원을 하겠느냐, 건강보험료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은 최소한 양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희한하게도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해주겠다 보다도 무엇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은 이렇게 치르는 것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나 세수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다고 생각하는 복지 중에서 만약에 조금 과도한 복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제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거대 양당은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는 기사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지하철 적자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발을 잡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2,000원으로 올려도 적자인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는 기후동행카드, 기동카, 그것도 좀 있으면은 만약 이대로 가면은 한 사람당 10만원씩 걷어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왜냐?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이런 복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들어주신다면은 과감하게 대한민국의 복지 구조조정을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내게 될 세금과 사회보험료 깎아드리지 못하더라도 누구처럼 확 올릴 것 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대한민국에 방만한 지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보험료만 해도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1년에 365일인데 366번 이상 병원 가는 분들이 9,000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366번 이상 병원을 가실 정도면은 저는 뭐 물론 만성 질환자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나이로 환자, 의료 쇼핑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조조정해서 여러분 월급에서 나중에 빠져나갈 건강보험료 아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이준석 지금까지 정치에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했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뭐 욕도 많이 먹었지만 항상 제가 언급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때는 나도 긴가민가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준석이가 한 말이 옳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치 이렇게 어렵게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렵게 해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만들려면은 여러분께서 표로서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국회에 가면 평균 연령이 58세라고 합니다. 58세가 평균인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한 10년 정도만 정치하고 은퇴하면 되니까 결국 10년 내로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표곤합니다. 저 이준석은 앞으로 30년, 40년 더 정치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적어도 나중에 제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도 30대에 마크롱 대통령을 뽑았더니 마크롱 대통령이 과감한 개혁에 나섰습니다.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30년, 40년 뒤에도 살아서 본인이 했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준석을 뽑아주시면은 이준석은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할 것이고 결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할 겁니다. 모두 여러분의 한 표로 이룰 수 있는 성과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호소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간의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은 뒤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집권 세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퓰리즘을 통해서 우리의 곡간을 끌어다 매표하는 사람에게 표를 줘서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1번 뽑으면 환란이 올 겁니다. 2번 뽑으면은 내란을 청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번 뽑으면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앞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말 듣고 많이 자랐을 겁니다.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따라가면 안 돼. 이것이 저희 부모가 아마 아이들이 밖으로 다닐 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일 겁니다. 유괴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탕 준다, 뭐 사준다 하면 따라가지 말아라는 것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 같은 포퓰리스트가 자기 돈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돈으로 여러분에게 뭐 해주겠다고 흔든다면은 절대 따라가지
투표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다이나믹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바람이 내일은 서울 전역으로 번질 수 있고 내일 그 바람은 더 넓게 부산까지 번져서 한반도를 덮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이 있다면은 꼭 오늘이나 내일 중에 투표해 주십시오. 아직 주소지 이전을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과 내일 중에 꼭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같이 한번 신나는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십시오.